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도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원전 글로벌 시장 1조 달러 이상으로 폭풍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원전 관련된 트렌드들과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 모든 부분이 전기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화석연료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던 뭐 예를 들어서 철강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단단한 철강을 몇천 도의 온도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낮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열을 만드는데 코크스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석탄들을 떼게 되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너무 많은 탄소가 배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전기를 통해 가지고 열을 내자, 탄소 배출을 줄이자라고 하는 모든 부분의 전기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 2년 내에 글로벌 탄소 배출 규제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탄소 배출은 전 세계 주요 기업의 최상단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 무탄소 전력 이니셔티브를 주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해당 이제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겠고요. 이 무탄소 전력 이니셔티브가 뭐냐? 원전을 포함을 해가지고 탄소 중립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원전이 글로벌 핵심 트렌드로 부각을 받게 되면서 제2의 2차 전지로의 등극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탄소 전력의 지금 이제 글로벌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 산업 부분의 전기화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전기화를 넘어서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같은 디지털 전환 흐름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어요. 디지털 전환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각종 이제 이 IT 컴퓨터들의 이용들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의 이용이 늘어나고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은 늘어날수록 전기를 먹게 됩니다. 이게 전기화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2030년까지 보수적으로 추산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전력 사용량이 글로벌 2배 이상이 폭증이 되게 됩니다. 쉽게 보면은 지금 전력 사용량이 2배가 폭증을 하게 되면은 전 세계에 깔려 있는 이런 전선들, 변전 시설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더블로 올려야 되게 돼. 이게 지금 어마무시한 돈이 들게 되는데 수천조 달러가 소요가 되게 된다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겠죠. 특히나 철강 이런 전통산업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전기화를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대규모의 무탄소 전력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제 생산 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 주요 기업들 G5 대비해 가지고 탄소를 다 배출하는 업종의 비중이 2배가 높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있어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전기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중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전력을 비싸게 공급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생산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생산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수익성이 급감할 수밖에 없겠죠. 최근 들어서 전 세계 전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3년 새 전력 사용량 32%가 증가를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전기도 많이 쓰고 생산량을 늘리는 상황에 있어서 전기 사용량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매출도 그만큼 많이 올랐겠죠. 근데 여기서 전기 가격 상승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체 전기 비용 같은 경우는 2배가 늘었다. 엄청나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이제 분기 그런 전력 사용량들이 조원대로 이제 진입을 한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리백 가입을 한 기업들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전력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해서 철강, 시멘트 같은 전통산업에 대해서 온실가스 1톤당 10에서 50유로의 벌금을 부과를 할 예정이에요. 사실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는 벌금을 내는 정도로서 사실 감당이 가능은 하지만 이게 점진적으로 규제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거든요. 그리고 당장 이제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 추산을 하고 있는 탄소 배출권보다 가격이 훨씬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당초에는 2025년 내년부터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유럽연합처럼 전통산업 온실가스 규제를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대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 계획들이 달라지겠죠. 해리스가 당선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럽보다 더 강한 규제가 미국에서도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세계 3대 시장 중에 중요한 2개의 시장이 이런 식으로 벌금이 부과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일단은 다행히 2차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조달 비율이 50%가 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리백 이런 이제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해당 부분을 충분히 달성을 하고 있겠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리적인 특성상 재생에너지의 비용이 너무 높죠. 그러니까 뭐 이제 제조업 시설들이 수도권 쪽에 밀려 있는 상황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특히나 뭐 태양광 이런 것들의 중요한 비용 중에 하나가 부동산 비용입니다. 부동산 비용.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재생에너지에 이런 효율이 잘 안 나와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도 충당을 하기가 굉장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이러한 이제 전 세계 주요 시장의 탄소 배출 규제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년부터 탄소 배출 규제가 현실화가 되게 됩니다. 기업들은 이제 유럽,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든지 뭐 이제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자기들이 완성차 기업들 대비해 가지고 줄인 탄소를 이제 정부에게 탄소 배출권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그거를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권리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탄소 배출권을 이런 기업들에게 구매를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구매를 못하면은 벌금을 내야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생성형 AI로의 대전환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빅테크들 같은 경우도 탄소 배출에서 자유롭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뭐 이런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이 전기가 많이 들죠. 탄소 배출에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좀 자유로웠는데 생성형 AI가 대전환이 되게 되면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죠. 얘가 이제 수년 내에 전 세계 주요 탄소 배출 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도 지금 본격적으로 이 무탄소 전력 확보를 집중적으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제조업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무탄소 전력 계획을 빠르게 제시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런 제조업 주요 국가들이 정부 쪽에서 이런 무탄소 전력 계획을 빠르게 제조업 기업들에게 제시를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상품이 유럽이나 미국에게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관세를 맞는 듯한 느낌의 대규모의 벌금이나 탄소 배출권을 구매를 해야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을 하게 되면은 경쟁력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무탄소 전력 계획을 빠르게 제시를 하지 못하면은 다른 나라로 공장을 뺏기고 일자리도 뺏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나라의 경쟁력 같은 경우도 급감을 할 수밖에 없겠죠. 현재 동유럽 같은 내지는 이제 중동 같은 이런 신흥국들이 최근에 무탄소 전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투자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이제 체코 같은 경우도 동유럽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유럽
유럽의 또 중요한 제조업 국가로서 신흥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지는 이제 뭐 2차 전지 기업들의 유럽 생산 시설들이 뭐 헝가리, 폴란드 이런 쪽에 이제 위치를 해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제 신흥국으로서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무탄소 전력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이런 지금 엑소더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을 자기네 나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기업을 뺏어오는 그런 효과들을 바로 이 무탄소 전력을 설치를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무탄소 전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것이고, 전 세계에서 이런 식의 기업 뺏기 쟁탈전이 지금 진행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현재 상황에서 이런 아리백,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100%로 달성을 하자라고 하는 이런 이니셔티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초기에 이러한 뭐 태양광이나 풍력을 설치를 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규모의 경제를 펼치기도 어렵고 단가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신흥국들에게 이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무역 장벽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현재 지금 전 세계 주요국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우리 정부 같은 경우도 그런 신흥국 중에 하나겠죠. 전 세계 CFE 이니셔티브의 확산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 바로 무탄소 연합 이니셔티브다. 신재생 에너지 100%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향후 2050년 수십 년 뒤에 신재생 에너지 100%로 가는 것은 동의를 하겠으나 지금부터 바로 직행을 하기에는 비용도 너무 비싸고 현실성이 떨어진다. 지금 현재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 전에 이 지금 현재 뭐다? 간헐적 에너지로 이 간헐적 에너지가 아니라 현재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과도기적 에너지로 지금 이 원전이나 천연가스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해당 이제 현실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탄소 전력에다가 태양광 이런 것만 넣지 말고 원전, 수소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하자라고 하는 이제 이니셔티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해당 이니셔티브에 영국이나 프랑스 쪽, 유럽 주요국 동참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일본과 이 CFE 공동 의장국으로서 출범을 하게 된다. 공식 출범을 하게 된다. 현재 국제 에너지 기구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이제 원전을 포함을 한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지지를 하는 선언을 이제 해줬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원전 시장이 10년 내에 1조 달러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을 훌쩍 넘어가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차세대 원전 설계 업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설계를 하는 기업들이 아니라 차세대 이제 이런 뉴스케일 같은 그런 원전 설계 업계들이 얘네들이 일단 이런 차세대 원전들을 개발을 하고는 있겠지만 제조시설도 없겠고, 제조시설을 통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거는 엔지니어링의 영역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설계를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국내 원전 업계나 건설 업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런 원전 에너지 쪽에서도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이런 원전 프로젝트를 중국 기업들에게 맡기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주요 원전 프로젝트들이 착수 직전인 상황에 있어서 본계약들이 진행이 되면 수년 내에 이제 실적 가시성들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겠죠.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원전이 실질적으로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커질 것은 확실하게 보이나 수십 배의 그런 성장이 보여줄 것은 확실하나, 이게 지금 타이밍에서 이제 막 커지고 있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에 찍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빠르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건데, 현재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마치 TSMC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테슬라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을 해 있는 것처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는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국내 증시에 상장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메리트가 지금부터 우리 시장을 굉장히 크게 밸류업을 시켜줄 수가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될 것으로 지금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이 원전 주가 같은 경우는 2010년대, 2017년, 2018년대 당시 때 2차 전지 구간을 이제 넘어서고 있겠죠. 2020년대 초반까지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차 전지가 이때 당시 때도 전기차 기대감에 따라서 100% 전후로의 급등세 같은 경우는 나타나겠지만 실적이 아직 크게 찍히지를 못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2배 이상의 주가 상승 같은 경우는 나타나기가 어려웠어요. 지금 원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관련된 기대감에 따라서 한 7, 80% 정도의 주가 상승은 나타나지만 그 정도 하고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 있어서 이 원전이다라고 하는 게 중장기 글로벌 핵심 섹터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만간 에코프로나 이런 에코프로 BM처럼 현재 지금 이제 작년 재작년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을 했었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 이제 국내 원전 업계에 주목하는 시기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부터 관련된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전기술입니다. 한국형 원전 설계를 하고 있는 기업이겠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 수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 금액의 10% 가량을 수익으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제조 시설이라고 하던가 이런 뭐 비용들이 인건비 말고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수익성의 50% 이상의 이런 영업이익이 확 찍혀버리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차세대 SMR 원전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 부유지액 SMR 독자 모델까지 개발을 하고 있겠고요. 원전 매출 최근 들어서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1년 새에 국내외 신규 원전 실적 반영이 본격화가 되게 되면서 50%를 넘어서 세 자릿수의 급증까지도 기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들이 3년 동안 1,000억 이상을 바닥에서 쓸어 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10%까지 육박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겠다. 마지막으로 대우건설입니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 주설비 공사를 수행을 하고 있겠고요. 시공 전반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신규 원전 건설부터 해체나 방패물 처리 시설 건설까지 원전 토탈 솔루션을 보유를 하고 있겠고요. 한수원과 차세대 원전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수원 쪽에서 대형 원전뿐만이 아니라 SMR까지 이제 수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한국형 SMR 우선 공급권이 체코 원전처럼 대우건설에게 가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주관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4세대 고온가스로 실증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번 달 SMR을 포함을 한 원전 조직 확대가 개편이 되었다. 아무래도 최근 한 수년 동안에 좀 금리가 높은 상황이었다 보니까 건설 업계가 좀 불리한 그런 사업 환경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금리가 인하가 되는 국면들에 따라가지고 건설 경기가 바닥에서 지금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전반적인 그런 좀 체력들이 좋아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서 원전 쪽에 굉장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겠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글로벌 이런 SMR 기업들이 설계를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건설 협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밸류가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특히나 하나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은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다른 주요 원전 시공 가능한 기업들 대비해가지고 건설 매출이 낮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원전 매출이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원전 매출 비중이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가지고 크게 찍힐 수가 있는 기업이에요. 이 부분이 원전 관련 건설 관련된 기업들의 관점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큰 메리트로 다가올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체크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런 주식 자료집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해당 자료집 통해서 이미 이제 제시해드린 종목들 상한가 이상 급등한 종목들 덜어 이제 나타나고 있죠. 관련된 지금 이제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부터 관련된 주요 종목들 전부 다 정리해드렸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있죠?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할 때 다들 들어가 보셨을 겁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 이렇게 치시면요.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무료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가 다양한 투자 관점들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당일 급등할 것 같은 종목들이나 상한가 이상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시를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시를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구독자분들 특히나 놓치지 마시고 꼭 설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설치하시고 이용하실 때 무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입하실 때 같은 경우는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셔도 되니까요.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치하시고 이제 들어가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 누르고 들어가시고요. 그럼 위쪽에 별표 치고 제약 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있습니다. 이거 이제 게시글 눌러가지고 들어가셔서 아래로 좀만 내려 보시면요. 첨부 파일 있죠. 이거 이제 누르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PDF 파일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받으시는 분들 중에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구글 플레이에다가 PDF 뷰어라고 검색하셔서 설치를 하시고 이거 통해 가지고 이제 열람하시면은 보이실 거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이제 당일 급등 상한가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당장 이제 지난번에 올려드렸었던 이런 종목들 대봉 LS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하루 만에 이제 상한가 나타나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추가 급등까지 4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급등 추천주 놓치지 마시고요. 여기 증권투데이에서 장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를 공유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료집 매일 아침에 올려드리게 되는데, 미국 증시 관련된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요. 당일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단타 관심주를 이렇게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금액 하지 마시고,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단타라서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단타로 벌어가 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매일 아침 증권투데이 놓치지 마시고요. 테마 차트 분석에서는 핵심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